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임나 한동윤입니다. 오늘은 1단원, 대단원 1단원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들, 이런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의 윤리 문제, 이 윤리 문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거 역시 수능에서 자주 매년 나오는 주제는 아니다. 매년 나오는 주제는 정해져 있잖아. 관점, 기갈상, 연구 방법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사회문화 자연현상 특징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위와 역할, 사회집단 무조건 나오는 것들을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그거 총 리뷰도 한번 해줄게. 이런 것들 나온다라고. 이렇게 준비해라. 총 리뷰도 한번 해줄게요. 총 리뷰.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을 푸는 프로토콜,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주제, 연구 방법에 대한 윤리 문제는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2년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고, 또 이전에 많이 나와서 3년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사회문화에서 비문학은 거의 안 나와. 나와야 한 문제. 그런데 그 중에 비문학적으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윤리 문제. 그 다음이 대중문화, 이 파트란 말이에요. 그 다음이 사회운동. 근데 사회운동은 개념과 비문학적인 것이 결합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윤리 문제는 좀 비문학적인 것에 가까워. 그러니까 얘가 어떠한 윤리 문제를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고 발생하고 있는지 그 재심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윤리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개념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짚어가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 문제 봅니다. 첫 번째,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연구 대상과 연구 과정 속에서 또는 연구 결과에서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구 대상에서의 윤리 문제는 뭐냐면, 연구 대상에게 항상 연구의 목적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야지. 근데 어떻게 설명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사후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알게 되면 연구에 영향을 미치니까 나중에 알려주고 승인을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연구를 하고 났는데 그걸 되돌릴 수 없으면, 그리고 그들에게 상처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났으면 안 되잖아. 피해를 주고 나서 야, 이거 연구였어, 어떡하지? 네가 괜찮겠어? 피해 주고 나서 어렸을 때부터 폭력적인 영상물을 많이 보면 폭력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3살 때부터 폭력적인 비디오를 매일 3시간씩 3편씩 졸라 보여주고 나서 20살 때 폭력적인 애가 되니까 야, 이거 연구했어, 미안해, 할 수는 없잖아. 애가 폭력적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걔한테 맞겠지,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해야 되는 건 원칙인 거야. 항상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사후에 승인을 받겠지만 미리 충분히 설명하고 사후 동의를 받자.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에게 신체 피해 주면 안 되지. 정신적 피해도 주면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할 때 정신적 피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 익명성, 개인정보, 사생활 하나를 묶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익명성, 이름 같은 거 쓰면 안 되지, 실험자들. 그 다음에 실험자의 생년월일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그 사람 이름과 학교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인정보 잘 보호해야 되는 이런 연구 대상에게 있어서 윤리 문제. 그 다음에 연구 과정에서 뭐냐면 조작을 왜곡하지 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자료를 활용할 때는 항상 출처를 밝히다.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걸 뭐라고 해요? 도용이라고. 도용 또는 표절. 여러분 근무학 할 때 표절 많이 나왔잖아. 다른 사람 걸 그대로 뺏겨 쓰는 거잖아. 다른 사람 노력의 결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절, 도용은 윤리 문제다. 그 다음에 결과에서 윤리 문제는 뭐냐면, 연구 결과를 축소, 과장, 왜곡, 조작, 변조, 은폐 다 왜곡. 이거 결국에는 커다란 맥락에선 결과를 왜곡하지 말아라. 축소나 확대나 변조나 일부 파기나 이렇게 해서 결과를 왜곡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결과이고. 그 다음에 항상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과 자신의 연구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진 자세가 필요하죠. 이게 연구 윤리입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표현됐느냐를 봐야 되는 거야. 이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2개 다 나올 수도 있고, 이것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재심을 읽고 거기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문학적으로 접근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오롯이 재심문으로만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실험해 보겠습니다.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윤리 문제가 뭐가 나타났냐 보니까, 여기 대학 교수 이 사람은 진행 과정에서 본인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했어.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은
질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이 성적으로 불이익을 준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불이익 받지 않으면 억지로 하겠죠. 그럼 뭐야? 자발적 동의가 없었던 거잖아. 자발적 동의가 없었던 거잖아. 그 외에는 나타난 게 없어요. 사실은 뭐 익명성도 없고 피해를 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얘기는 했겠지만 강제지, 강제. 그다음 두 번째. 자, 을은 직장 내 성불평등 연구를 하는데 자신의 연구를 숨긴 채, 동의 안 받았네. 사전 동의. 사전 동의 안 받았네. 그 다음에 숨긴 채, 그 후에 을은 본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 사후 승인도 내용이 없어요. 사후 승인도 없고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대 회사명과 직원들, 이건 뭐야? 개인정보, 익명성, 개인정보, 그 다음 뭐예요? 익명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죠. 익명성. 익명성. 뭐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이쪽 포인트에 두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갑은 자료 분석 단계에서 자의적 없었죠. 안 나왔어. 그 다음 두 번째, 의뢰 연구에서는 익명성 보장 안 했네. 정답 2번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 도용이 안 나왔어요. 결과에 대한 도용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건 갑이죠. 갑이죠?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연구 결과를 외에 목적으로 뭐 누구에게 줬다, 아니면 뭐 팔았다, 값을 받고 팔았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적인 것은 맞는 건 반드시, 비문학은 있잖아. 맞다는 것은, 적절한 것은 반드시 이 속에 있어야 돼.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없거나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거나 그 내용 자체가 여기에 없어서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내용은 반드시 있어야 돼. 틀린 내용은 틀렸다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그게 틀린지 맞는지 알 수 없거나. 그죠?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2번 있었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단원의 마무리를 끝냈어요. 우리가 8가지 주제에 대해서 9강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했어요. 가장 어려운 단원이기도 해, 사실은. 1, 2단원이 가장 어려운 단원이기도 해. 왜냐하면 뒤에 4단원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지 않지만 표가 있어서 어려운데 여긴 내용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파트도 있었고 정말 무겁고 어려운 파트도 있었고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는 이제 2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개인, 그 다음에 사회, 이 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단원부터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